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진천뮤직TV 곽실장입니다. 김강사님이 군대를 가고 이제는 혼자 리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리뷰해볼 거는 저희가 김강사님이 입대하기 전 민간인 시절에 아비안도를 콘서트에서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안도를 콘서트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안도가 아니라 아비앙도죠. 아, 콘서트니까 아비안도가 맞나요? 너무 인상 깊게 본 무대 중 하나였어요. 막 사자탈 나와서 춤추고, 그리고 이번에 앵콜 콘서트에서는 또 풍물 버전으로 편곡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콘서트 버전과 풍물 버전 같이 한번 봐보려고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찾아보는 그런 디테일적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미어로 콘서트 앵콜 아닙니다. 2022년 버전 아비앙도. 아, 제목이 이제 헷갈려요. 아비안도가 너무 익어버렸어. 아비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앙도 버전 1이죠. 이때 재밌었어요. 브라스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영웅 콘서트에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때 창원 콘서트 보고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트럼펫 부시는 분, 특히 트럼펫 연주자분 연주에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그만큼 지금 임영웅 밴드의 브라스 세션을 해주시는 분들의 연주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너무 귀가 즐겁거든요. 근데 지금 콘서트에서는 그걸 또 라이브로 듣잖아요. 그리고 또 아비앙도에서 그 브라스 소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들으니까, 저희가 스피커로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밤을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네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 공허 함에 깔려 겨우 살고 있잖아. 지독해 겨우 잠을 이뤄도 꿈자리는 뒤숭숭해. 아비앙도에서 여기 파트, 여기 벌스에서 되게 높아요. 이게 지금 오토튠이 걸려 있어서 약간 소리를 막힌 듯하게 바꿔줘가지고 그냥 뭐 랩 아니야? 약간 싱랩 아니야? 이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불러보시면 진짜 높습니다. 그때 김강사님이랑 아비앙도 커버 잠깐 준비하면서 여기 벌스 파트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둘이 여기 이렇게 높았어? 와. 근데 이거 오토튠 없이도 임영웅님이 했잖아. 쉽지 않은데 이거 빠르게 지나가서. 옆 파트가 약간 숨겨진 되게 난이도 높은 파트입니다. 마음의 반을 도려내버리고 난 후에 너라는 강화처럼 포근한 그날의 온도는 아직도 여기도 굉장히 좀 호흡이 들어갈 틈이 없죠. 강화처럼 포근한 그날의 온도는 아직도 나의 가슴에. 지금 네 마디를 지금 숨을 안 쉬고 가거든요. 엄청난 또 폐활량을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앙도가 이게 노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쾌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히 그리고 또 콘서트에서는 이렇게 사극이랑 연계해서 또 임영웅님도 공연 복장으로는 또 파란색 곤룡포 입으시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왕 임영웅이 지금 또 교차돼서 보여지면서 약간은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아비앙도라는 노래 자체도 임영웅 정규 앨범 1집이 나왔을 때 당시에 굉장히 또 실험적인 곡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좀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난이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와, 노래 되게 신선하다, 이런 스타일도 하네, 이런 느낌이 다 강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다시 되새기면서 들어보면은 역시 난이도가 진짜 너무 만만치가 않다. 근데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걸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몰라요, 이 노래가 어려운 줄. 굉장히 어려운 파트지만 듣기 편하게 만드는 거, 이게 또 임영웅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듣기 편하게 들리니까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거를 또 좋게 들리게 하는 거, 그거를 어려운 거를 설득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돼버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쉬운 듯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막상 불러보려면 너무 어려운. 그래서 이 아비앙도라는 곡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스타일을 갑자기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저는 또 누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 벌스 부분이 아니었나, 벌스랑 브릿지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련이란 놈은 공기처럼 내 맘을 드나드네 하고 부셔버렸네. 널 향해 나는 기도해.
콘서트 때 되게 좋았던 게 이 기타의 질감이 되게 이렇게 살아있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 콘서트 버전 들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 아비앙또 콘서트 버전의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처럼 사랑했네. 가열던 너의 온기가 아직도 식질 않네. 늦은 새벽 눈물로 가득 찼네. 그러니까 아비앙또 무대가 콘서트에서 진짜 좋았던 이유가 저는 사실 이때 당시에 아비앙또를 부른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에 대해서 되게 좀 기대 혹은 걱정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아비앙또 노래 스타일 자체는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나는 내 취향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이런 음악을 약간 좀 뜬금없지 않나? 그리고 콘서트 전개상에서도 아비앙또가 갑자기 나오면은 그래 이제 분위기는 어쨌든 좋을 수 있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여기서 춤을? 댄스를? 그럼 안무를 만들어 올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영화가 나오길래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지나갔지만 막 칼싸움도 하고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고퀄로. 근데 거기서 아비안도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퍼포먼스적으로도 이제 한복을 곁들여가지고 동양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레게 힙합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뜬금없이 한다기보다는 이 공연에서 메인 이벤트급 무대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잘 녹였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지금 저희가 콘서트 보고 온 지도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 아비앙또 무대만은 진짜 잊혀지지를 않아요. 원래 이제 노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딱 그 느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콘서트 갔다 오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하루 이틀 또 지날 때마다 점점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그 기억을 붙잡으려고 이제 콘서트 영상도 찾아보시고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아비앙또 무대는 좀 아직도 되게 생생해요. 이 부분 좀 공감하시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에게 잘 먹힌 무대, 진짜 기획이 잘 되고 그 기획한 게 잘 맞아떨어진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무가 약간 이제 가사를 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안무가 있었네요. 또 이런 디테일 다시 보니까 보입니다. 힙합을 듣고 있다면 언젠가 내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넌 나에게 음악 그 이상의 존재. 방금 약간 속사포처럼 지나가는 파트는 이제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이제 그 부분 오토튠에다가 되게 음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말하고 오토튠까지 걸려 있으면은 발음이 뭉개지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오토튠이 걸리면은 소리 자체가 어느 정도 뭉개지고 억지로 약간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이제 이동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 좀 뭉개지기가 쉬워요. 발음이 좋아도 발음이 눌리죠. 근데 임영웅 아비앙또에서는 이게 다 들린다고? 오토튠에다가 속사포로 말하는데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임영웅이란 가수가 진짜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기서 아비앙또 제가 이것도 1집 처음 나왔을 때 느꼈던 점이 되게 신기한 게 아비앙또 같은 노래인데 가사창을 안 보고 듣고 있는데도 가사가 다 들려요. 근데 그게 콘서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오토튠 걸고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좀 힙합 노래 중에 오토튠 걸고 이렇게 빠르게 말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늘어져서 말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사가 이제 안 보면 안 들리는 노래들도 있어요. 그치만 이제 그 노래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노래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리에 대한 그 질감 자체를 즐기는 게 주 목적이 되는 노래들도 있는데 일단은 임영웅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를 아마 안 들리게 듣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가사가 잘 들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좀 안 들려도 괜찮은 파트거든요. 여기 사실 그냥 요 정도는 조금 몇 단어 안 들리고 여기 뭐라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가셔도 한 번쯤 우리가 가사창 켜가지고 읽어보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해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오토튠의 속사포 파트는. 근데 그런 것도 음절 하나 놓치지 않고 와다다다 다 귀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래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가사를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몇 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가사가 어느 정도 외워져 있어요. 이런 노래들이 임영웅이 근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좀 공감하실 겁니다. 썼던 우리들 서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곤 했잖아. 다시 예전으로 발걸음을 돌려보려 해. 또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연출들도 사실 레게 리듬 기반의 어쨌든 그런 힙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뻔하게 할 수 있는 연출이 레게 하면 어딥니까? 자메이카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아프리카 느낌이나 자메이카 좀 형상이 나오는 좀 약간 그런 식의 뻔한 연출 아니면은 쪽 이제 퍼커션 분들 좀 이제 서서 나오셔가지고 뭐 제 봉고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서서 치시면서 나와서 하는 퍼포먼스가 좀 일반적이에요. 이런 레게 음악에서는. 근데 그 틀을 완전히 깬 게 저는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한국적인 분위기를 레게라는 음악에다 접목을 시켰고 뒤에 나오는 영상들부터 해서 되게 일단 위압감 자체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안무적인 부분도 제가 물론 댄서는 아니라 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잘 어울리게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대를 봤을 때 관객 입장에서 재밌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뒤에 연주 이번에는 리얼 악기로 진짜 쳐주잖아요. 콘서트에서는 그 악기들 질감 하나하나까지 너무 좋았던 그런 아비왕토였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풍물 버전으로 또 바뀐 게 있죠. 한번 풍물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최근에 가장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건 어쨌든 풍물 버전이니까 원래 전 버전이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앵콜 공연 때 이제 풍물 버전 이거를 둘 다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봤었던 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풍악을 올려라. 이거를 그냥 콘서트장에서 들을 때는 느낌이 달랐는데 그 전의 버전이 사실 이걸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꼭 보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아예 다르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비앙토에서 전에 콘서트 앵콜 콘서트 전에 본 콘서트에서 보여줬던 아비앙토에서는 지금 태평소가 하는 역할을 아예 브라스 밴드들이 뭐 색소폰, 트럼펫 이런 악기들이 금관 악기들이 그 멜로디를 담당해줬는데 지금 아예 풍물패가 나와서 태평소로 메인 멜로디 쳐주고 있고 그 뒤에 리듬도 풍물 리듬이 나오고 있어요. 장구랑 꽹가리랑 지금 그런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들이 지금 리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예 다르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리듬이 그 원래 전에 아비안토는 완전 레게잖아요. 레게 리듬이 조금 이렇게 펴졌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이 그루비함을 조금 더 뻣뻣하게 스트레이트하게 가져가면서 풍물적인 느낌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지금 와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되게 재밌다. 이 밤이 지나면 괜찮아 깔려 겨우 살고 있잖아. 기억은 잔인하고 우울증은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도 뒤에 리듬 들어보면은 그 드럼 리듬을 들어보면은 전에 아비앙토 버전보다는 그 조금 더 스트레이트해졌습니다. 리듬 자체가. 마음의 반을 도려내버리고 나는 왜 너라는 감옥에서 38도 당화처럼 포근한 그날의 온도는 아직도 나의 가슴에 넌 빌런 이제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링크하고 부셔 이 영상이 좀 더 라이브 느낌이 많이 나는데 지금 진짜 호흡 들어갈 틈 없는 거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서 부하가 걸릴만 하거든요. 지금 약간 핏줄이 설랑말랑 하다가 안 끊겨요. 거기서 그 상태로 버텨요. 이게 진짜 임영웅님이 가장 잘하시는 스킬 중에 하나. 이 파트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기타 리듬이 끄자가 나오는 이런 기타의 약간 레게틱한 리듬 자체가 톤적으로 조금 더 이제 클린하면서도 묵직한 톤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살짝은 가벼워진 그런 톤으로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연주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딱 리듬을 약간 스트레이트하게 펴니까 풍물이랑 딱 맞아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디테일들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저는 이런 차이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전에 아비앙토랑 어떤 부분이 세세하게 다른지 그 현장에서는 바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같은 곡으로 한 곡으로 그것도 몇 달 안 되는 시간 안에 공연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재미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준비하는 게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무대 잠깐 나왔는데 무대도 엄청 크고 지금 이 한 가지 퍼포먼스를 위해서 단순히 음악을 잘 편곡하고 노래를 잘하고를 떠나서 그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의 노력도 되게 많고 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미 미리 준비를 아마 같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희가 몇 달 뒤에 봤던 결과물들은 다 완벽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미리 준비를 했든 콘서트 끝나고 급하게 준비를 하셨든 어쨌든 결과물 자체는 완벽했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딱 이제 좀 악기들 많이 빠져주면서 그 다음에 드럼, 스네어, 림샷만 쳐주면서 이렇게 가는 구성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이나믹해요. 편곡 자체가 악기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풍물패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질 때 완벽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딱 풍물패가 이게 벌스 부분까지 다 침범하진 않아요. 벌스 부분은 오히려 되게 미니멀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부분은 하이라이트 부분 말고 근데 딱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만 풍물패들 태평소랑 같이 쫙 들어와주면서 이게 풍물 버전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질리지 않게끔 이렇게 뺐다 들어갔다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편곡으로 보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런 음악 들으면 좀 재밌다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원초적으로 재미가 있는 좋고 나쁘고는 저는 그 다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미있어서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되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음악이 좋네. 약간 저는 좀 이렇게 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전 아비앙또에 비해서 되게 재즈틱한 라인의 피아노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퓨전해요. 지금 약간의 레게 리듬과 풍물과 그리고 피아노가 약간 재즈틱한 리듬을 연주하기보다는 재즈틱한 멜로디 라인들, 재즈틱한 그런 화음들을 연주를 해주거든요. 그 세 개가 지금 섞이는데 되게 묘한 느낌을 내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이게 중간에 브릿지 파트잖아요. 여기가 그 아비앙또 사비 파트로 가기 전에 근데 거기서 피아노가 갑자기 이질적일 수도 있는 이런 재즈적인 화음들을 넣어주는데 뭔가 풍물패로 가기 전에 빌드업을 만들어주는 연결다리를 이걸로 시켜준다고 하는데 안 묻을 것 같은데 왜 잘 어울리지?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 파트는. 전 여기 태평소 멜로디 라인 자체가 그 원래 아비앙또 원곡의 그 메인 멜로디 있잖아요. 그걸 안 따라가고 국악적인 새로운 멜로디를 넣은 게 그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앙또의 원곡 색채가 지워지지 않게 그런 라인들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멜로디 라인들 그게 진짜 저는 가장 짜기 힘든 멜로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찰떡입니다. 진짜 뭔가 원곡 아비앙또랑 멜로디는 다른데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음들은 가져가면서 이거 아비앙또구나라고는 각인시켜주는 그런 라인들 너무 좋습니다. 태평소 소리가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잖아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너무 여기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 진짜 퓨전인 게 기타랑 피아노 같은 그런 원래 양악기들 멜로디들은 재즈틱한 화음들을 짚어주고 있고 재즈틱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지금 그 와중에 이제 국악기들이 들어와 있고 창이 들어와 있는데 임영웅은 오토튠을 걸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이게 참 조화가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좋아요. 어울립니다. 일단 어울려요. 그것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주고 있어요. 이게 잘못 뭉치면은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는 조합이 되거든요. 원래 안 어울리는 악기들이나 안 어울리는 멜로디 라인, 안 어울리는 편곡을 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습니다.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약간 그런 장치들이 될 수도 있는 좀 위험한 그런 파트라고 저는 애초에 그런 편곡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조화를 잘 해놨어요. 진짜. 지금 다시 좀 이렇게 되게 스피커로 집중해서 콘서트장보다 되게 선명하게 잘 음악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디테일들이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임영웅이 아티스트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만든 음악들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 스타일이 어땠든 간에 음악이 좋고 나쁘고 이전에 이 아티스트가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가, 그리고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했는가, 진짜로 대충대충 넘겨버린 파트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음악 듣는 중점적으로 듣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만든 음악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들립니다, 실제로. 음악을 공부한 적 없는 분들도요, 이게 다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계가 치밀한 음악들은요, 일단 재밌습니다. 제 표현으로 일단 재밌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파트가 없다 보니까 집중력이 끊기질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제대로 설계돼가지고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거야, 이 파트에서는 이런 장치를 줘서 뭐 이런 식의 효과를 낼 거야, 이런 것들이 이미 철저한 계산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시도를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결과값들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적어도 집중이 끊기진 않습니다. 왜? 재밌으니까. 임영웅의 음악이 그래요. 특히 콘서트 편곡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돋보입니다. 짧은 시간 준비한 그런 공연들도요. 참, 그래서 아비안도 이거는 지금 콘서트장에서 들을 때는 이 퍼포먼스에 압도됐고, 스피커로 들을 때는 그런 디테일 찾는 재미가 있어요, 악기들의. 참 재밌는 음악입니다. 아티스트 맞아요. 이런 음악들을 하는 가수들이 가수 혹은 예술가가 영어로 아티스트잖아. 음악인? 어쨌든 이런 분들이 아티스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툭 내뱉고 그냥 뚝 음악 만들고 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가벼운 음악들이 되는 거죠. 노래는 좋아요. 근데 뭔가 다시 손이 가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는 파트가 있어서 그래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무난히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호불호를 떠나서. 방금 잊을게 파트도 지금 오토튠이 걸려 있어서 그렇지, 오토튠이 만약에 빠진 생진성이었으면은 진짜 시원시원한 파트였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토튠을 빼버리는 게 나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약간 진성은 임영웅님의 약간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임영웅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만 오토튠 꺼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음악적인 것보다 그냥 단순히 임영웅의 진성이 좋아서예요. 요거 사자 일어난 거 이거 저 공연장에서 보고 진짜 우와 하면서 여기서 감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마 지금 타고 있는 거잖아요. 사자춤이 저는 마지막에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사자 하나에 이제 두 분이서,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건데, 두 분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춰서 이런 몸짓 자체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 겉으로는 되게 이게 무서운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되게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노고들도 느껴지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또 너무 멋있으니까 되게 좀 경이롭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일어섰을 때 제가 우와 했어요. 딱 압도감이 딱 들잖아요. 어쨌든 목마를 타든 어쨌든 두 분이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보다 키가 확실히 크잖아요. 임영웅도 키 정말 큰데 지금 사자에는 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집중이 마지막에 가운데로 쏠리면서 엔딩에서도 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러니까 눈과 귀가 좀 다 즐거운 좀 그런 퍼포먼스지 않았나. 어쨌든 지금 아비앙또를 지금 원래 버전과 원래 콘서트 버전과 그리고 풍물 버전 한번 두 가지 지금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아마 차이점을 따로 들으셨을 때는 별로 못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둘 다 좋은데, 난 어차피 좋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연속으로 들어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의도 자체도 많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들리니까 참 재밌네요. 근데 풍물 버전은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 퓨전 편곡에 약간 진수를 보여준 게 아닌가. 노래 자체의 호불호를 떠나서 퓨전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보여준 그런 편곡이 아닌가 싶었습니다.